네,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최이배 의원님을 모신 거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이게 사실상 좀 결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모셨고요. 모시기 전에 그 안철수 신당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름이 안철수 신당으로 됐더라고요.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총선할 때까지. 근데 바른미래당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안철수 신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 뭐 국민들한테 일단은 뭐 쉽게 알아들을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중도 개혁 정당 실용 정당 하겠다면서 그 신당을 차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도라는 거는 정도를 걷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이름에 정도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박연대 같은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네이밍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계셔서 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한 많은 그 의원들이 네. 계속 사퇴하셔야 된다,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예. 좀 쉽게 통하지 않고 있어서 뭐 깝깝합니다. 그 바른미래당 당 차원에서 이 총선 준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손학규 대표님이 본인이 끝까지 총선을 치른다고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많은 구성원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약속을 하지 말고 사퇴를 하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비후보자 등록을 바른미래당으로 한 분이 뭐 20몇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그게 당입니까? 그러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총선을 칠 수가 없어요.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아요. 네. 아니, 제가 뭐 나쁜 네. 얘기가 아니고. 아니, 걱정스러워서 하는 너무 얘기죠. 걱정스러워서요. 예. 뭐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제 이걸 국면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좀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감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궁금해요. 저기 아시겠지만 제가 고발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네. 다른 분들이 고발을 하셨는데 하여튼 14분이었는데 감금에 관련된 네. 분이 제가 8분인가가 이제 기소 나오고 6분은 기소를 안 당했고 기소 안 당한 분들은 또 추가로 그 뭐라고 하죠? 그 다시 항고 항고 항고를 지금 다른 지금 또 고발하셨던 분들이 했어요. 했던 예. 분들이.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또 다시 검찰에서 더 터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옵니까? 이거? 기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박 변호사님. 예. 아 그래요? 저는 총선 전에 나오면 이거 굉장히 뭐 중요한 변수가 되지 근데 않을까 오히려 싶었는데. 총선 이후에 또 이게 난다면 또 당선 무효도 연관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 공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그 약간 좀 손해잖아요. 또 투표해야 되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당선 무효가 되면은 예. 어쨌든 뭐 그거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봤고요. 오늘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예. 지금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좀 지저분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뭐 모자 간에 약간 물리적인 다툼도 있었고요. 네.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최이배 의원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형제 간의 상속 다툼이고요. 그 이제 상속 다툼이 이제 재산을 놓고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싸움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다투는 이제 상황이 된 재산은 거죠.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이제 골고루 나눠 가졌고요. 네. 일찍이 이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딸, 아들, 딸 이렇게 3남매에게 골고루 지분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비율이 동등하게 예.
약간씩 차이 나지만 큰아들 조금 더 주고 큰딸 조금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 굉장히 균등하게 했고 그리고 그룹 경영에도 다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장자 상속의 어떤 원칙 같은 거는 여기에서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상속도 결국은 균등하게 상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3남매가 6점 몇 %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조원태 회장이 그럼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공동 경영을 한다거나 이후에 뭐 계열을 분리한다거나라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딸인 조연아 누나는 야, 왜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이거 원래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라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연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남동생을 상대로 지금 경영권 분쟁을 돌입했습니다. 예. 곧 지금 주총이 있습니다. 있죠? 3월 달에요. 예. 이 지주회사가 한진칼입니다. 예. 한진칼의 주식 구조에 따라서 그룹을 지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주총을 하면 대표이사 바꿀 수 있고요. 네. 이사회 구성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분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원태가 6.52, 예. 조현아가 6.49, 조현민이 6.47, 또 이명희 예. 어머니도 5.31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말이 맞는지 비극의 씨앗 같아요. 다른 그룹 같으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한 명한테 많은 지분이 가는데 너무 균등하게 가다 보니까 잘 운용되고 합작이 되면 큰 문제 없이 경영이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돌아가시고 지분들은 그대로 있고 결국 주식회사는 지분 싸움이거든요. 그 지분에 대해서 6.51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한다. 경영을 다 하려고 한다. 당연히 6.49 갖고 있는 사람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등장인물 4명에다가 지금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쪽이 뭐 행동주의 사모펀드 보통 얘기하는 예. 강성부 펀드라고 그러죠. KCGI. 예. 예. 거기랑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신 이름들이에요. 또 반도건설이 있습니다. 그죠? 반도건설이 있고 델타항공도 등장하고요. 네. 예. 뭐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을 한 요 정도로 보면 네. 되나요? 카카오까지 있습니다. 카카오가 1% 갖고 있어요. 새로 등장했죠. 예. 자, 요 사람,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건데, 예. 요번 주총에서는 결정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조원태 회장이 네. 임기 만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임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게 핵심인가요? 그렇죠. 조원태가 여기서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네. 탈락이 되면 결국 지금 조연아 부사장이 자신이 지금 KCGI와 반도건설을 같이 이제 우리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사들을 아마 추천할 겁니다. 각각의 그 주주 그룹에서 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올릴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영권 자체가 조원태가 이제 실각하게 되면서 조연아는 물론 빠지지만 그렇죠. 전문 경영인들이 하겠지만 이제 조연아가 가장 큰 경영권에 이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17.29입니다. KCGI 강성부 펀드가. 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해요. 조연아 지금 전 부사장이죠. 네. 네. 조연아 전 부사장하고 합치면은 뭐 거의 가능하네요. 그죠? 지금 반도건설도 지금 그래서 그쪽이 32.06%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원태 회장 쪽이 그 조현민과 이명희 예. 두 분의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같이 됐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저거 네, 그분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21.67%니까 11% 부족하고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32%대로. 몇 가지 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KCGI 그 강성부 펀드가 예. 원래는 조연아 전 부사장이랑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연아 부사장한테 사실 호텔 부분 정리하고 나가라 이런 쪽이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왜 둘이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되는 최이배 거죠? 의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결국 전문 경영인 제도 같은 거예요. 조연아 지금 입장에서 본인이 전면으로 경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았죠. 조연아가 하고 조현태 지금 대표가 연임이 안 된다, 재산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 경영인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그게 좀 합의가 됐을 거라 보여요. 이 KCGI 펀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1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2위끼리 합세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이배 의원께서도 이제 그 재벌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같은 문제 제기를 항상 해오셨고 네.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오셨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현아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랑 손을 잡아서 예.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한진 그룹을 경영할 때문에. 바꾼다면은 그게 뭐 일정 정도 지배구조 진전된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죠? 조현아 부사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조치를 한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2등끼리는 네. 계속 1등하고 다퉈봤자 2등인데 네. 2등끼리 연합하면 네. 결국은 1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조현아 부사장이랑 KCGI 그다음에 반도건설이 이제 같이 아까 전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고 신고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전문 경영 체제로 가겠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조현아는 자기는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KCGI나 이제 반도건설의 우주주들하고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한진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조양우 회장이 돌아가시 전까지 그 조 씨 일가들에 의해서 전횡적인 완전히 구태 전횡적인 경영을 했다면 네. 이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고 네. 결국 이런 경영권 다툼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그룹이 지배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아이러니해요. 감옥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경영권 다툼이 생겨야 개선이 되는. 그래서 지금 조원태 쪽에서는 조원태 회장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 이런 걸 또 제시하고 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서로 이제 예.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장기적인 안정 체제로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네. KCGI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이제 지분이 영구히 갈 수 없어요. 여기는 언젠가는 이제 빼겠죠, 주식을 팔고 자기 수익을 내야 되고 그걸 원래 돈을 낸 사람들한테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반도건설도 건설회사예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투자지 영구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남은 게 조현아 부사장만 남는다면 결국 이게 장기적인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는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전문 경영 체제로 해서 성과가 잘 나면 솔직히 결국 주주들이 알 겁니다. 다른 주주들이 조현아 회장이 다시 들어오거나 부사장이 들어오거나 조씨 일가 맡기보다는 전문 경영 체제가 그렇죠. 좋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뭐 크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 예. 뭐 지난번도 그렇고 결국은 소액 주주가 지금 상황상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 이명희 그 고문하고 예. 또 조현민 뭐 전무하고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도 그렇지만 결국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소액 주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액주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봤을 때는. 조원태 회장이 이제 배당 많이 해준다 뭐 이러면 소액주주들이 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혹해서 한다기보다 배당이 금액이 크다고 보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월 달은 아마 조현아 부사장한테 유리한 국면이 아니냐. 이게 생각이 세간의 들어요. 좀 관심이기도 한데 이 이명희 고문이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줄까? 왜냐면 안 좋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거 수사 중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재물 파괴하고 뭐 폭력 부분들이 있었는데 끝난 사건이 아닌 거죠. 제가 고소 치하는 했는 걸로 됐는데 아마 수사는 진행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피가 뭐 어머니 아들 관계긴 하지만 또 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아들 편을 꼭 들어줄 수 있을지도 또 의문이에요, 저는. 어찌됐든 그 삼남매의 재산이 아니죠. 경영권 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경영이 정상화되는 이상한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최이배 의원께서는 원래 이제 삼남매가 좀 분할해서 독립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조양우 회장 돌아가시자마자 결국 여긴 장기적으로 이 삼남매가 네. 이렇게 공동 경영할 만한 그런 가족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결국은
각자 계열 분리해서 네. 각자의 몫을 떼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양호 회장 시절부터도 그 다 경영에 참여를 시켰고 지분도 골고루 나눠준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 분야는 조원태 회장이 지금 맡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예전에 호텔 네. 쪽은 이제 조연아 부사장이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한진 같은 물류 기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조연민 이제 그 전 사장 상무인가요? 뭐 이렇게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세간의 얘기가 있었고요. 예. 지금은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네. 가지만은 결국 우호지분들이 빠진다면 결국은 그 전에 이거를 이렇게 다 계열 분리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KCCI도 계열 분리를 원화했던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한진그룹이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겪으면서 뭔가 성과가 더 난다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올해 이제 그 실적을 예상하기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00억 원의 단기 손실이 볼 것이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7년에는 8천억 이익 봤다가 예. 작년에는 1,800억 손실 보고 올해 이제 6천억 손실 볼 걸로 예상되는 것처럼 이 가족들이 경영 능력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예. 그러면 없어요. 그분들은 뭐 어떨 때가 이거 많이 예, 없어요. 빨리 빠져줘야 돼요. 기업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짚었는데 이 국민연금. 우한의 국민연금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우한의 전세기에 조원태 회장이 탔잖아요. 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조총에서? 또 어떻게 이것도 보십니까? 뭐 여론 조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비서 뭐 얘기도 나오고 예. 이것도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소액주주들한테는. 좋다? 소액주주 이런 거 신경 쓰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국민연금 캐스팅 버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국민연금 명분을 쫓아갈 텐데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이 실적이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조원아 부사장 쪽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이 조연아 쪽의 쪽으로.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뭐 게임은 끝날 수 조연아가 있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게 편파적인 아니, 방송을 편파가 하시네. 아니고 계산해 보면 딱 그게 나옵니다. 주식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회사가 정상화되는 이런 상황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 사태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